네, 반갑습니다. 돌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구도도 안 맞고 뭐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냥 대충 보십시오. 알겠죠? 제가 이제 지금 10시 10분이고 퇴근해야 되는데 도저히 오늘은 이제 본업 쪽에 일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하고 퇴근하면 도저히 이제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쇠질 좀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제 제가 어디선가 저희 칼리 지도자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깨가 뭐 이렇게 딥스 하다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운동하다가 자꾸 다치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술 수련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운동 쉬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어깨가 자주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걸 문득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게 지금 또 음성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제 무술 수련을 아주 오래 했잖아요. 무술 수련을 아주 오래 했는데 사실은 무술가들은 무술 수련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다 갖추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주입이 되는데 제 검도를 가장 오래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거는 저희 검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으로 치면 추나요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한의사 말고 이제 그 직업군이 따로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추성훈 씨 아버님도 보니까 그걸 하시던데 그걸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도 유도를 원래 하시다가 검도로 넘어온 케이스라서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눈너머로 본 것도 있고 어쨌든 저도 이제 인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스포츠 이제 트레이너 및 재활 트레이너 자격을 이수했어요. 이제 집체 교육식으로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였는데 뭐 이제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수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무술가로서 이제 무술 수련하면서 내 몸을 간주하는 게 기본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경험칙과 이제 실제로 현대 스포츠 의학에서 말하는 이론들이 이제 좀 접목이 되면서 제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술가들이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고질병이 있을 때는 사실 병원에 가도 별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뭐라 병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긴다고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염증 치료하는 거, 염증 수치 낮추는 그런 거 약 처방해 주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운동하면 아프긴 아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무기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좀 많이 아파요. 어깨나 팔꿈치 쪽 많이 아파요. 손목도 그렇고 이제 관절인데 기본 제가 생각할 때 지극히 지금 영상은 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관절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근육과 다르게 근육은 파괴되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좀 더 굵어지면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 인대나 힘줄은 반대 개념이에요. 인대나 힘줄은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그냥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는 혈관 분포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적어요. 근육에 비해서. 그래서 회복 속도도 매우 느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처럼 파괴되고 생성되면서 더 이렇게 근육이 더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줄이나 인대는 계속 과부하를 걸고 마모를 시킬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줄이나 인대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근육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관절에 있어서 힘줄과 인대 부분은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술가들 중에 보면 저처럼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쇠질에 요즘에 푹 빠졌는데 쇠질을 체계적으로 안 한 케이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내가 이 딥스라고 하면 뭐랍니까? 저희 때는 이거 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40, 50대 분들은 평행봉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평행봉을 많이 하다가 이제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어깨가 확 꺾였어요. 인대가 확 끊어졌는데 그때는 뭐 병원 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참자 했는데 일주일 동안 팔을 못 썼는데 그게 이제 만성 고질병이 된 게 인대가 잘못 연결이 되면서 거기 담이 생겨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 안 하고 이제 쉬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인대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인대가 엄청 아파요. 이쪽이 엄청 아파요. 통증이.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고였지만 예를 들면 이런 팁스나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술 이제 운동 모션 중에 이제 몸에 다칠 위험도가 높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내 지금 근육량에서는 그러한 좀 부상의 위험도가 있는 걸 안 해야 돼요. 그냥 푸시업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근육량 지금 현재 내 몸 상태의 근육량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평행봉이나 이 딥스라고 하죠. 딥스 이런 걸 하면 다칠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상 당하는 경우는 무술 수련하다 부상 당하는 경우보다는 보조 운동으로 이제 중량 운동 하다가 지금 현재 내 몸 상태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다칠 위험도가 큰 운동들을 무리한 중량으로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어깨 요 근육 있죠. 이게 무술에서는 무술 수련으로는 이 근육은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근육을 만들려면 이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모션은 관절 구조상 어깨를 망가뜨리는 모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이 모션을 통해서 여기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모션은 어깨의 관절 구조상 어깨의 마모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운동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란 건 되게 이합적으로 계속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무술 기법들이 발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무술 하에서는 이 근육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근육들은. 근데 이 근육이 나온다는 건 지금 이러한 운동을 했다는 거고 이건 뭐예요? 내가 관절에 무리가 가할지언정 외관상 멋져 보이기 위해서 어깨를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다칠 위험성이 있는 운동을 이제 무술가들은 너무 중량을 높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불가리안 백이에요. 불가리안 백 이제 하면 제가 이제 레슬링 했을 때 제가 레슬링 감독님한테 불가리안 백을 배웠는데 거기 가면은 막 23kg 막 그 높은 23kg인가 하여튼 그 높은 이상 무게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막 휙휙 돌려요. 제가 12kg, 그래 제가 저 뭐 하면 될까요? 그러더니 제 덩치 보더만 지금 제 거 하시죠? 이러는데 안 될 것 같아.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 하는 건데 12kg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되는데 이거 중학생 애들 하는 건데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땐 무리가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몇 킬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용이 8kg가 있더라고요. 8kg 하니까 딱 적당해요. 근데 제가 보면 자기 몸 상태에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12kg가 일반인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무술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내가 무술 수련한 게 있는데 일반인보다는 뭐 하면서 12kg 했다가 이제 다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제 말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그리고 40대 이상 넘어가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신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돼요. 감안하고 최대한 제일 안정적인 무게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부상이 없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생전에 뭐 이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근육량도 없는데 갑자기 뭐 평행봉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깨 다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내가 견갑골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모션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근육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을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다쳐요. 이게 제가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불가리안 백 8kg로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때 뭐 그 알게 된 분들이 트레이너 과정 때나 뭐 알게 된 분들이 8kg 너무 안 가봐요 이래요. 근데 내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진짜 레슬링 선수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트레이너 할지라도 8kg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무술적 관점인데 불가리안 백도 어쨌든 도구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도구라는 건 내가 완전히 스스로 컨트롤 될 수 있을 때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뭐 근육이 좋다 하더라도 불가리안 백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12kg부터 시작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내가 그 불가리안 백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불가리안 백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엔 그래요. 그래서 뭐 12kg부터 해야 됩니다. 일반인 남성은 해서 하는 거 영상 보면 제가 볼 땐 자기가 휘둘리고 있어요. 제 기준점에서.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하려면 일단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는 되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적은 무게부터 정확하게 모션을 인지시켜 가지고 그게 내가 완전히 몸에 근육에 기억을 시켜서 그 모션이 편안함을 느낄 때 그때 무게를 점진적으로 쳐나가야 돼요. 그게 제일 조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대다수의 남자분들, 특히나 무술 수련하는 분들은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무게 아니면 고난이도 아니면 다칠 우려가 있는 모션들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내가 체계적으로 낮은 무게부터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무술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무술 특정 모션을 많이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대나 힘줄은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특히 그걸 중량 운동으로 쳐내다 보면 특정 부위가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여기랑 여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관절이 아플 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되고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뭐 근손실이 72시간에 일어나니까 무조건 그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거는 전문 선수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일반인 굳이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일단은 부상 없이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쪽에 팔꿈치 너무 아플 때는 한 2, 3일 쉬어요. 푹 쉬어요. 파스도 붙이고 2, 3일 푹 쉬어요. 푹 쉬고 좀 덜 아플 때 조금씩 움직여줘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염증을 깔아앉히니까. 그리고 조금씩 올려줘요. 그러다가 또 너무 아파요. 그럼 또 쉬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조절을.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이 이제 무기술 하는 분들은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것저것 솔직히 제가 재활 트레이너 자기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아무리 좀 분석을 해봐도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어깨뼈 보면 손바닥 모양 있잖아요. 여기 등 뒤에 요거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틈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상부 근육이 있고 하부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근육들을 잡아줘야 돼요. 검도하는 경우에는 제가 검도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검도 오래 하고 이제 재활 트레이너 과정 이수할 때 보니까 서로가 측정해 주는데 선생님들끼리 저는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밴드 이 노란색도 솔직히 좀 탄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일 얇은 게 초록색인데 여기 제가 지금 몇 개 뜯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는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어깨를 이제 나란히를 해요. 대신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줘야 돼요. 편안하게 승모근이 개입 안 되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뻗어줘요. 뻗어주면 아까 뒤에 어깨 등 뒷부분에 보면 손바닥만한 모양들이 있죠. 날개뼈 이쪽을 이렇게 오므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 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팔은 그냥 의식을 떨어뜨리고 뒤에 등 뒤에 이쪽에 있죠. 요 뒷부분을 모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 손가락이 하늘로 가면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개입되면서 어깨랑 이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수평 이렇게 누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을 위로 올려줘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눕힌 상태에서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 위로 올려주면 어깨나 승모근 개입 없이 아까 얘기했던 등 뒤에 이 뒤쪽 부분에 연결 근육을 긴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 상태에서 오므리고 이거 지금 탄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운동 영상 많으니까 보통 사람들인가 무슨 채널에 보니까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방법에가 이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올리는 거. 제가 더보기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거기서 지금 모션 설명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그게 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거기서는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보고 당기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해보면 승모근이나 어깨에 긴장이 되면서 개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누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올려 이쪽에 왔을 때 이렇게 제껴주면
이쪽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한 이 등 뒤에 손바닥만한 부분 있죠. 그 사이에 근육으로 당기지는 거에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운동 영상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참고해 보세요. 알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벤치 덤벨 프레스로 하거든요. 무술가들은 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덤벨로 하세요. 덤벨로 해야지만 밸런스 잡으면서 고유성 감각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덤벨로 이제 덤벨 프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저걸로 철봉에 딥스바로 이제 푸시업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할 때 어깨가 무리가 갈 때 아플 때 저는 중간중간에 지금 이 모션을 넣어줘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세트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모션을 넣어주면 등 뒤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승모근이나 이쪽 어깨 부분이 개입되는 걸 최소한 막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걸 넣어주면 덤벨 프레스를 하든 뭐 이거 딥스 이걸 하든지 간에 통증이 발생하는 확률을 줄여줘요. 요건 제 경험칙상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벽을 대고 손바닥을 이렇게 틀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저는 효과를 잘 못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기술 수련하는 분들 기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 헬창이나 헬린이 분들은 그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제 무기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무기술 수련하면서 몸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무기술을 오래 수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팁들인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뭐였지?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상이 일어난 경우는 세 가지 케이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실제 운동하면서 이제 모션 하나를 넣으면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